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정황 설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부 행위가 있고 그 거부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초 사유 중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보면 김용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 거부 행위, 김승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박지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이게 모두 다 수초 사유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구인 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소추 사유 중에 장시호 출정 기록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지금 청구인 주장을 보면 법무부가 보존기간 3년이 도과되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후 서울구치소가 민사소송재판부에 3년이 경과한 장시호 출정 기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존기간 3년이 도과되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명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법무부가 2024년 8월 9일 제출한 법사위 의결 요구 자료 답변서 갑 제4호증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요. 출정 일지, 호송 계획서, 접견 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도과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무부가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하고 환소 시각에 대해 보존기간 3년이 도과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증거에 박균택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면 서울구치소가 보유 관리하는 장시호에 대한 출정 일지라고 하면서 정확한 문서의 명칭은 알 수 없지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출정 일시나 내용 등이 기재된 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전자자료든 뭐 문서이든 심지어 수기자료 일체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그러한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갔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시간입니다. 검사 김영철이 장시호를 불러서 답변을 교육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취급이 되었었고, 그 자료를 적어도 열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법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정 시각과 환소 시각도 보존기간 3년 도과를 이유로 거부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출정 기록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청구인 측은 기존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을 주장을 했는데, 어제 제출한 답변서에는 헌법 65조, 국회증언감정법 12조, 국회법 또 위반, 그다음에 형법 227조, 230조 위반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다른 부분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데, 형법 227조, 230조 위반 문제는 조금 성격을 좀 달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형법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보존 기간이 도과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 갑 제4호증에이죠.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주장이 지금 형법 227조 위반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전 소추 의결서도 그렇고 종전에는 자료 제출 거부만 주장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도 새롭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이게 법 조항은 추가가 되었지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도 장시호 출정 기록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나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기관들이 종종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자료가 없다.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업무방해 역시 그 법사위원들이 가서 현장 검증을 한 것 자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그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그 정황 설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부 행위가 있고 그 거부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한 것, 거부 답변서 제출한 것과 그다음에 현장 검증에서 거짓말을 한 것, 그다음에 8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또 거부하는 그런 어떤 사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한 것, 이렇게 세 가지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일련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8월 9일자인가요?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그 예,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네. 그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였다. 예, 그 중에 예, 답변 그중 자체가 일부가- 예, 거부를 하는 이유 자체가 허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의 소추 사유에 대한 어떤 그 양태, 정황, 설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청구인 측은 그 어제 답변서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2024년 8월 19일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장시호 출정 기록을 열람했지만 촬영이나 복사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그 어느 범위 자료까지 열람을 했습니까? 그걸 이제 가신 분한테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저희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의결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하라. 근데 자료 제출 안 하고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보여주지 않고 겨우 보여준 것을 그냥 수기로 몇 개 작성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록을 어떻게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피청구인은 성명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일날 그 기록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는지 굉장히 큰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법사위원들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들도 교체가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정말 그 의원들 진짜 열람하신 분이 수기로 무엇을 작성했는지까지 취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3월 11일자 답변서에 현장 검증 당시 열람한 자료들 내역을 첨부를 했는데 그 확인하셨죠? 예,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그 답변서를 네.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예. 그 내역처럼 자료를 열람한 것은 맞습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아직 왜냐하면 못했어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열람하신 분께 또 여쭤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은 기억이 날까 싶습니다. 눈으로만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하고 기소 시각은 열람했습니까? 그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 나중에 언론이나 그 법원 제출한 공문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 법사위 위원들한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8월 23일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8월 19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할 때 네. 그 출정 시각하고 기속 시각은 열람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검사실에서 부른 시각, 그러니까 언제 나와라라는 정도의 그런 시각 정도는 확인을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대리인께서는 그 피청구인이 3월 11일자 답변서에 그 첨부한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대로 그 당시 법사위 위원들이 현장 검증에서 자료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가 8월 9일에 제출한 답변서 갑 제4호증에 의하고 그리고 8월 19일 현장 검증 가서 확인한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제출이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여준 아니, 그 8월 것인데 19일 그 예, 열람한 거 말고 예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사위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장시호 출정 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출정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위 기간의 그 3년 기간의 출정 기록과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이제 여러 4명의 의원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를 요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개별로 또 길게 만약 한 것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실에 직접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기간 자체가 이재용 심판이나 그 재판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특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진짜로 받고 그걸 위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모해 위증 교사 일시가 2017년 며칠이죠? 모해 위증 교사로 그 특정된 날짜가 2017년 1월 16일 아닙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아니, 그 재판부가 궁금한 거는 그 모해 위증 교사 그 시점 전후로 그 출정 기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년이라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 출정 기록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이 탄핵소추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모해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제 네. 추정 기록을 저희가 그 모해 위증 교사 1일 전후로 해서 3년 동안의 기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소추 사유와 관련한 관련성이 없는 김영철 검찰의 탄핵 소추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으로 저희는 듣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하겠지만 모해 위증을 검찰이 피고인한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친밀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전제하에서 위험성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출정 기록 전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해 위증 교사 일시는 2017년 12월 6일로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6일. 그 김영철 검사하고 그 장시호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사 자료다. 예, 필요한 자료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에 그 추정 기록을 요구했던 의원실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단한 정도만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청구인은 그 어제 답변서에서 2024년 8월 19일 현장 검증 당시 서울구치소 측이 3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것도 피청구인의 자료 제출 거부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울구치소의 자료 제출 거부나 이와 같은 발언을 피청구인의 행위로 봐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그 저기 준비 서면에도 각주 처리를 해서 한번 적어드린 것 같은데 법사위 회의에서 그런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의 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을 했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발이 된 이유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독단적으로 국회에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초 사유 중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보면 그 여기 김용민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 거부 행위, 김승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박지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이게 모두 다 수초 사유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일단 4건을 제출을 했는데 더 있을 것으로도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가 법사위 위원장 명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게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시호 건 같은 경우는 갑 4-1호증을 보면 그게 이제 제출 공문입니다. 그 공문의 하단을 보시면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법사위 소속 기관이 아니라 뭐 BC 카드, 뭐 행안부 장관, 뭐 도이치모터스 등등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속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정감사가 아니라 다른 뭐 특별위원회나 특별한 조사, 청문회일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료 제출 기관을 확대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라는 것을 명시하고 의결 자체도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라는 게 의결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는 이게 매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는 소속 기관만 상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원장에 그런 어떤 공문을 붙여서 이게 보내질 않고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소속 기관은. 그래서 개별 의원실이 그 시스템에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를 올려두면 행정실에서 이것을 발송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결을 갖춰서 이렇게 보낸다기보다 편의상 이런 자료가 요구가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날 의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갑 제11호증에 그 요구하는 그 의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제출 기한을, 그러니까 제출 요구일을 특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의결이 들어가는 거고 실무적으로 그 구체적인 요구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각 기관에 송부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자료 제출은 그 법사위에서 의결은 됐고 네. 의결을 하는데 그 요구서는 개별 의원실에서 이제 각자 보낸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다 취합하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자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 또 서면으로 취합해서 보내는 거는 매년 있는 일인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청구인 측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